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 상승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1분기 호 실적 발표에도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198포인트 1.4% 상승을 하면서요, 14,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14,000포인트는 지난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지수도 0.6% 상승 마감하면서요, 상승 추세가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가 2월달 고점 이후 큰 폭의 약세를 보이다 다 회복을 했는데요.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주가가 약세의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1.75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한 1.5%대 한 중반대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요, 이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39.6%까지 2배 수준으로 올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요,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서요, 이 처음 수준, 그러니까 39.6% 수준까지는 좀 올리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요,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고, 또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죠. 요번에 발표된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가 60.6이 나오면서요, 이 확정치 전월 59.1%, 또 시장 전망치 60.5%보다는 모두 웃돌면서 지표가 지난 2017년 이후 사상 최고치 경기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 봤을 때 다우지수도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고, S&P 500도 그렇고, 성장주들 발목이 묶였던 나스닥 종합지수도 고점 돌파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최근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확진자 증가로 도쿄 등 4개 지역에 세 번째로 긴급사태를 선포를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로 하락했다는 것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글로벌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인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등이 빠르게 안정세를 치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상해 지수는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되려 아마 세계 여타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가 지난 2월서부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자,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죠. 단단한 지지선에서 올라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 기대하고, 자, 대만 가권 지수는 국내 증시와 비슷하죠. IT 비중이 높고 또 이 신흥국 지수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대만 가권 지수 지난 이 1, 2월달 고점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 지수와 비슷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이에요.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이런 방법인데,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국내 증시 흐름도 대만 증시 좀 따라가지 않나라는 말씀드린데요. 특히 지난 11월 이후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요, 지금 대만 증시가 한 42% 올라갔고요,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40%,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33%.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간 눌려 있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키 맞추기 차원으로 보여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코스닥은 33%, 코스피 40, 그죠? 그리고 이 일본 대만이 42% 거의 비슷한. 그러면 코스닥이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우 지수가 아마 30% 지난 11월 달 대비, 나스닥도 한 30% 거의 비슷한 수준. 키 맞추기 차원으로 올라가서 한쪽이 좀 빨리 오가면 쉬고 또 다른 쪽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글로벌 증시 뭐 전반적인 안정 추세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란요. 다음요, 최근 강조해 드리고 있는 주력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차, 호실적이 나왔지만은 주가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 반전되는 계기로 작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7일 날이요,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시장 전망치인 8조 6, 7천억대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오히려 주가 하락. 근데 재밌는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가 지지부진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이지만은 오히려 중소형 개별 종목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가들을 돌파를 하고 있죠. 한미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신고가, 원희 QNC, 하나 마이크론.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그렇죠. 원희 QNC, 하나 마이크론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소재,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 이러한 종목군들. 그런데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실적, 호실적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상을 보면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1조 3천억대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554억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는 연기금에서요, 코스피에서 2조 5천억대 매도를 보였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300억 순매수죠. 이런 부분에서 수급 상황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수급에 의해서 됐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4월 들어서 개인들이 1조 7천억대 매수했고 외국인도 매수죠. 2,800억. 하지만은 기간이 2조 원, 특히 연기금이 1조 1천억대 연기금 역량을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더 매수를 하고 연기금의 매도가 줄어들면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란데요.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지난 목요일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1조 원대 돌파가 됐죠. 전년 대비해서 142%나 증가했지만은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이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에서 찾아보자라 했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 누적으로 수급사항을 보면 개인이 1천억대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546억, 기관도 300억대, 특히 연기금이 368억을,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이 다 매도를 하고 있다. 주가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와 같이 보는 것이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다 종목군들이 실적 1분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군인데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수급에 억눌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도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주가는 지지부진한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동방 만드는 SKC,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 LNF 이런 소재 업체들은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아마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이 2차 전지 중에 많이 강조를 해드린 종목이 에코프롬일 거예요. 지난번에 그죠? 이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거부권 행사 전후할 때도 에코프로비엠이 되건 안 되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죠. 우리가 이 48만 주 신주 발행이 되는데 그죠? 오히려 이것은 그걸 기점으로 상승 반전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죠?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D 근데 이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은요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그도 눈에 상당히 보인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시장이 안정 추세가 된다면 아마 2차 전지들 아마 상승 반전으로 포함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삼성 SDI의 수급 동향 4월 누적을 보면요. 개인들이 1,900억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만이 3,000억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1,000억 특히 기간이 1,000억 연기금이 300억대 순매수를 했어요.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에 비해서는 수급이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4월 27일 날 그러니까는 화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된대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되죠. 이게 이제 NH투자증권 전망치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를 하지만은 4분기보다는 한 46%. 1분기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지만은 2분기부터 빠른 회복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른 여타 종목과 다르겠죠.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27일 이후 우리가 주가 움직임 지금요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떠한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면 지금 주가를 누가 급하게 띄울 세력이 없겠죠. 오히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일반 매물이 나오면은 그거를 받아주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삼성 SDI에 우리가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틀에 거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뭐 카카오 그죠? 요번에 이 액면 분할로 그죠? 50만원대에서 10만원대 나왔는데 4월 15일날 이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요. 그때 수급 보면 개인들이 9,100억 매수, 외국인들이 2,900억, 기간이 3,100억 매도고 특히 연기금이 1,200억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좀 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보면 하이브, 빅히트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다 이 종목도 실적 좋게 나온데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당장은 수급에 의해서 억눌려 있지만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들은 2분기에 더더욱 좋아진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 높은 이 업종 대표적 우리 주력 종목들이 그죠? 지금은 당장은 수급이 억눌려 있지만은 조만간에 이 억눌렸던 수급이 풀리면서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해서 이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 뭐 삼성전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 이 목요일과 금요일 매수를 말씀드려서 저는 상당히 지금 싸서 모으다 보면요 시장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 투자 금액의 뭐 한 30% 공격적인 투자가들은 뭐 한 40%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 그렇죠? 이번에 반도체에서도 제가 이제 새롭게 테스트 나왔죠.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에코프로 비행 계속적으로 관심 요런 종목군들 개별 종목으로 한 30% 정도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강조 많이 했던 삼성전기 보합으로 끝났죠. 하나솔루션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스튜디오도 약보합 하락 마감했는데 실적 상당히 좋아져요. 이런 종목들 밀릴 때마다 계속적인 관심 갖고 특히 스튜디오는 수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고 이제 노바렉스는 좀 따라가기는 겁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드린 이유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부담되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트를 보기 전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근데 또 금요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1분기 판매량이요 출하량이 세계 1위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4천만 대 중에서 삼성전자가 7,700만 대 23%를 차지하면서 1위를 지켰다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를 했다. 저 스마트폰 관련 종목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폴더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8, 9월 달에 두 종의 폴더폰을 출시가 예상이 된다 그러죠. 이 Z 플립 3하고 Z 폴드 3 그죠? 갤럭시 요 두 종이 있고 근데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도 하반기에 세 종의 폴더폰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샤오미는 지난주죠. 우리가 폴더폰 처음 출시가 됐고 또 비보, 구글도 하반기 출시가 예정이 되고 애플 같은 경우는 2023년서부터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올해 폴더폰 작년에 한 250만 대 팔렸는데 올해는 500만 대 이상 판매될 걸로 본다라는 그런데요. 그 중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결된 회사도 우리가 관심 갖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KG바텍, 그죠?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가 한 달 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가 많이 떴죠. 자, 우리가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KG바텍과 파인테크닉스를 강조를 해드렸는데 파인테크닉스 주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KG바텍 강부하. 자, 또 하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디스플레이를 두 번 접고 마그네틱 S펜을 장착한 갤럭시 Z 폴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두 번 접으면 당연히 이게 신지가 접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신지 부분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특허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제품은 내년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에서 KG바텍, 파인테크닉스 이 폴더폰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가 아마 올해 내년 아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 노트를요 시리즈를 올해는 출시를 안 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이 폴더폰 큰 화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달라 하면은 이 폴더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면서 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KG바텍 관심 갖대 그 중에 그렇죠? 오늘은 이 KG바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G바텍을 보면요, 직접 화면에 볼 수 지금 전일 금요일 날 그죠? 지금 큰 움직임이 나왔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상당히 매수하고 거래량 적당하고 그죠? 자, 파인테크닉스가 그죠? 큰 폭으로 올란 거에 비해서 그죠? 13% 장중에는 17% 올라가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거래에 크게 실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큰 폭의 매수세, 강한 상승세. 자, 그러면은 KG바텍도 이 사람 심리가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 파인테크닉스가 가네? 이게 폴더폰 관련 종목인데 신진데 그러면 KG바텍도 움직이네 하고 아마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런데도 주가가 뜨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살짝 눌러주는 모습이 KG바텍에서 저는 지금 뭐 파인테크닉스 이제 따라가 있는 거 부담되고 여기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KG바텍을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금요일날 치고 나갈 때 얘만 못 치고 갔다. 그 얘기는 조금 힘이 딸려서 한번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22,500원인데 2만 초반대, 2만원, 21,000원 초반대를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해서 이 저점은 2만 1,000원이죠. 21,000원은 뭐 깰 가능성이 낮고 그 위에 선, 21,000원 초반대선 21,500원에서 21,000원 사이 정도 오면은 우리가 관심 갖자 해서 KG바텍 폴더폰도 아마 좀 길게 보셔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데
이 종목군들은 이제 이 꺾임, 한 번씩 이익을 챙기는 부분을 잘 하지 않아서 파인테크닉스, 갖고 계시는 분들, 수익 상당히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따라가는 거, 신규 노려보시는 분들은 좀 따라가는 거는 부담이 되지 않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장세 흐름이 역사적 신고에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치고 못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 파인테크닉스도 뭐 내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뭐 한 30%나 50%는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한번 이익을 한번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죠.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심이 근데 어떤 종목은 다 알지만은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유료 회원이지만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아마 제 방송 오늘 하루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뭐 1년 넘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반도체 2차 전지, 끌고 가고, 또 그의 개별 종목들, 최근에 뭐 노바렉스도 그렇고, 파인테크닉스도 그렇고, 또 그런 분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비중은 작습니다. 2차 전, 중소형 종목은요. 그러한 부분으로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